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UCLA 대학에서 LAPD 경찰이 섬광탄까지 쏘며 반전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나서 시위대들과 곳곳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50개 대학에서 현재까지 시위대 2천여 명이 체포됐으며 기물 파손까지 초래한 교내 점거 농성과 과격 시위로 무더기 체포는 물론 퇴학 처분까지 내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학가가 반전 시위장에서 악화돼 시위대와 경찰이 정면 충돌하는 대혼란의 장소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UCLA 캠퍼스에는 LAPD 경찰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LAPD 경찰은 폭동 진압 장비로 중무장하고 섬광 수류탄까지 쏘아대며 캠퍼스에 진입해 반전 시위대를 강경 진압했습니다. 경찰이 쏜 섬광탄으로 새벽이 되기 직전 UCLA 캠퍼스에는 섬광과 굉음이 울려 퍼져 마치 전쟁터와 같은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LAPD는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교내로 진입해 시위대들의 텐트를 철거하기 시작했고 격하게 저항하는 시위대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130여 명이나 체포했습니다. 날이 밝자 UCLA 캠퍼스의 시위대 야영지에는 주인 잃은 텐트들과 침낭, 먹다 남은 피자 박스, 가구 조각 등의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UCLA 시위대는 강제로 해산됐으나 학교 측이 별도의 조사에 착수해 폭력 시위를 주도한 재학생들은 퇴학 처분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서부 LA와 정반대편인 뉴햄프셔 하노버에 있는 아이비리그 다트머스 칼리지에서도 강제 해산에 나선 경찰에 시위대 90명이나 체포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일까지 미 전역의 50여 개 대학에서 반전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1,880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격한 반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대학들은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 NYU 뉴욕 대학, 뉴저지의 프리스턴 대학, 커네디컷의 예일 대학 등 명문 대학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도 조지타운대와 조지 워싱턴 대학, 아메리칸 대학, 버지니아의 조지 메이슨 대학, 버지니아 테크, VCU, 메리 워싱턴 대학 등이 있습니다. 대학가 반전 시위가 널리 확산되고 격렬해지면서 경찰과 정면 충돌하게 되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침묵을 깨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평화적인 시위를 벌일 권한은 갖고 있으나 대혼란을 야기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선전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느 한 편만 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방어는 전폭 지원하되 공격 작전에는 불참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해선 휴전 모색과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학가의 반전 시위가 갈수록 격렬해지면서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20여 개 학교에서 1,1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 맨하튼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에선 유리창을 깨고 학교 건물에 들어가 바리케이트까지 치고 점거 농성을 벌이는 과격 행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가 반전 시위에 앞장서온 뉴욕 맨하튼 소재 컬럼비아 대학. 시위대들이 학교의 한 건물에 다가가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대들은 긴 테이블과 의자 등으로 출입구에 바리게이트까지 설치해 경찰 등의 접근도 막고 있습니다. 대학가 반전 시위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따른 팔레스타인 자유를 외치는 항의 시위에서 캠퍼스 광장에 텐트를 치고 밤샘 농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 건물까지 파손시키며 점거하는 과격 행동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시위대들은 학교와 재단 측이 이스라엘 자본을 처분할 때까지 학교 건물 안에서의 점거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이미 열흘여 전에 격렬 시위로 100명 이상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30일 집계한 바에 따르면 미 전역에 있는 20여 개 대학에서 반전 시위로 1,1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100여 명 이상과 함께 예일 대학에서도 6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맨하튼 한복판에 있는 NYU 뉴욕대학에서는 광장에 텐트를 치고 밤샘 농성과 항의 시위를 반복해온 시위대들에게 철수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는 시위대 12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텍사스 대학 어스틴 캠퍼스에서는 캠퍼스 밖으로 나온 시위대들 가운데 57명을 체포한 데 이어 격한 교내 시위를 계속한 43명을 구금했습니다. 그렉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캠퍼스 밖 시위와 교내 야영지 농성은 모두 불법이라며 대대적인 체포에 나서도록 사법당국에 지시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에머스 칼리지에서도 시위대들이 경찰과 충돌해 경찰관 4명이 부상당했으며 시위대 100명 이상 체포됐습니다. 역시 보스턴 소재 노스이스턴 대학에서도 학생증을 비롯한 신분증을 제시하기를 거부한 시위대들 100여 명을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 사립대학인 남가주 대학에서도 야영지를 차려놓고 밤샘 농성을 벌이던 시위대가 규칙 위반으로 90여 명이 LAPD에 연행됐습니다. 버지니아에서도 블랙스버그에 있는 버지니아 테크에서 격렬 시위를 벌이다가 80여 명이 체포됐는데 이 중 53명은 재학생들이었으나 나머지는 학교와는 무관한 사람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프레데릭스버그에 있는 메리 워싱턴 대학에서도 12명이 체포됐는데 9명만 이 대학 재학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체포되는 반전 시위대들 가운데 항의 시위를 벌이다가 연행되는 경우 학생증을 비롯한 신분증을 제시해 신원이 확인되면 대부분 훈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를 해산시키려는 경찰관들에게 격하게 맞서다가 부상을 입히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범죄로 체포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케이스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 기물을 부수면서 학교 건물을 점거 농성하는 컬럼비아 대학 시위대들은 재학생의 경우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당하고 엄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면서 물가 진전이 없다고 인정해 올해 금리 인하를 더 지연시키게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대신 6월부터 양적 긴축을 다소 완화하는 방법으로 금리 인하 없이도 돈을 시중에 풀어 돈맥 경화를 막아줄 것으로 연준은 시사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잡기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더 미루게 될 것으로 내비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5월에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5.25 내지 5.50%에서 연속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마지막으로 올린 후에 1년이 다 되도록 장기 동결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물가 잡기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해 올해한 금리 인하가 더 지연되거나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We didn't see progress in the first quarter, and I've said that it appears then that it's going to take longer for us to reach that point of conference. So I don't know how long it'll take.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에 물가 진정에서 추가 진전을 볼 수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연준은 이어 위원회는 물가가 연준 목표치인 2%로 실질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의 이 같은 입장은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가 1월 3.1%, 2월 3.2%, 3월 3.5%로 석 달 연속 상승한 데다가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흔들려 물가 잡기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지켜보기 입장을 유지해 올해한 기준금리 인하를 더 늦추고 횟수도 대폭 줄이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준 안에서도 매파들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올해 안에는 잘해야 4분기에 한 번 아니면 한 번도 인하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측했습니다. 연준 매파들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장은 현재 지표들을 보면 올해 4분기에 한 번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고 닐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장은 아예 한 번도 인하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와 함께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 쓰고 있는 양적 긴축의 속도를 6월부터 다소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6월부터는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에 대해서는 재투자 없이 만료시키는 방법으로 한 달 600억 달러씩 줄이던 양적 긴축 규모를 한 달 250억 달러로 다소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양적 긴축을 통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규모를 한 달에 950억 달러씩 근 2년에 걸쳐 1조 5천억 달러나 줄여 현재 7조 4천억 달러 규모로 낮춰놓고 있습니다. 긴축 속도를 다소 완화시킴으로써 기준금리 인하 없이도 돈을 시중에 다소 푸는 효과를 내 고물가 고금리 이중고에다가 돈맥 경화 현상까지 겪는 고통은 다소 덜어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이 3.9%로 올라가고 일자리는 17만 5천 개 증가로 둔화돼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1.6% 저성장에 이어 일자리 증가폭도 크게 둔화됨에 따라 물가도 다시 진정될 것으로 보여 올해는 9월부터 한두 번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물가와 금리까지 좌우하는 고용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지표로 나와 희미해졌던 올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은 3.9%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라갔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올 1월 3.7%에서 2월에 3.9%로 올랐다가 3월에 3.8%로 내려갔으나 4월에 다시 3.9%로 상승한 겁니다. 특히 실업률보다 더 중시되는 일자리 증가폭은 4월에 17만 5천 개로 크게 둔화됐습니다. 수정된 3월의 일자리 증가는 31만 7,500개였는데 근 절반 수준으로 급속 둔화된 겁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는 올 1월 25만 6천 개였다가 2월에 23만 6천 개로 비슷했으나 3월에는 31만 7,500개 증가로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 열기를 보였다가 4월에 17만 5천 개로 거의 반감됐습니다. 4월의 업종별 고용을 보면은 생산 분야에서 건설업에서는 9천 명, 제조업에서 8천 명을 늘렸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헬스케어에서 가장 많은 5만 6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소셜 지원에서 3만 1천 명, 수송조장에서 2만 2천 명, 소매업종에서 2만 명을 늘렸습니다. 반면 강세를 보여온 정보업종에서 8천 명,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4천 명을 줄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 2천 명, 주정부 6천 명을 합해 8천 명을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4월의 시간당 임금 시급은 전달보다 0.2% 오르는 데 그쳐 전년에 비하면 3.9%로 4% 아래로 떨어져 물가 압박을 줄였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가운데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6%로 전분기보다 반토막난 데 이어 4월 일자리 증가폭도 17만 5천 개로 근 절반으로 둔화돼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성장과 고용의 급속 냉각은 물가 진정으로 이어지고 심해졌던 올해한 기준금리 인하 여지를 다시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자리 증가의 둔화로 연준이 9월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며 올 한해 한두 번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샘리 그룹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9월 18일 첫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48.8%나 되는 것으로 올려잡았습니다. 12월 18일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36.9%로 가장 높게 잡아 동결 가능성 26.1%를 웃돌았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구글이 핵심 지원 200명을 감원하고 멕시코와 인도 등에서 채용에 나서는 등 미국의 첨단 테크 업계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에만 구글과 애플, 테슬라, 인텔, 아마존 등 미국의 첨단 테크 회사들은 무려 7만 명이나 감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첨단 테크 업계가 AI 시대에 맞춘 듯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첨단 테크 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최고의 엘리트들로 꼽히는 IT 천재들이 대거 감원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에만 구글과 애플, 테슬라, 인텔, 아마존 등 레노라 하는 미국의 첨단 테크 회사들에서 무려 7만 명이나 감원해 봄철에 해고 태풍을 몰아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은 최근 핵심 부서 직원들 200명에게 감원 통보를 보냈습니다. 코어 유니트, 즉 핵심 부서들은 정보기술 핵심 기술팀, 파이썬 개발팀, 테크 인프라, 핵심 개발자들과 엔지니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글의 핵심 부서 중 한 곳인 캘리포니아 써니베일에 있는 한 연구소에선 엔지니어가 50명이나 한꺼번에 해고됐습니다. 구글은 핵심 부서 직원을 200명이나 해고한 대신 상당수 기술진들은 멕시코와 인도에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맞춰 핵심 기술진마저 인건비가 매우 싼 인도나 브라질 등에서 충원해 비슷한 역할을 맡기려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초부터 온라인 광고 시장의 부진을 이유로 전체 인력의 6%나 되는 1만 2천 명을 대량 감원해오고 있습니다. 구글은 최근 들어 온라인 광고가 회복세를 타고 있으나 여전히 다운사이징, 몸집 줄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기차의 대명사인 테슬라는 판매 부진으로 지구촌 인력의 10%인 수천 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팬데믹 이래 처음으로 4월에 614명의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부진한 클라우드 부분에서 100명을 감원했고 인텔은 본부에서 50명을 해고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월플은 1000명이나 한꺼번에 줄었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미국의 첨단 테크 업계에서는 AI 인공지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앞으로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미국의 허틀랜드 중심부에서 주말에만 100개가 넘는 살인 토네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강타하며 가옥들은 물론 자동차와 비행기까지 초토화시켜 미국을 기후재앙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토네이도에 강타당한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텍사스 등지의 주민들이 살인 토네이도의 공포에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 수도권에는 4월 말에 갑자기 90도의 폭염이 찾아왔고 남부에는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해 대홍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치기만 해도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엄청난 위력의 살인 토네이도가 자동차를 몰고 가던 운전자들의 눈앞으로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검은 소용돌이 바람 기둥을 과시하며 파괴적이고 살인적인 모습으로 건물 지붕들을 뜯어내고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트레일러 트럭마저 견디지 못하고 옆으로 넘어질 정도여서 초강력 토네이도의 위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심부인 허틀랜드에서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까지 한꺼번에 100개 이상 몰아치면서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초토화시켰습니다. 지난 주말 집중타를 맞은 네브라스카와 아이오와 오클라호마에선 하루에 많게는 90개, 적어도 40여 개씩 초강력 토네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쳤습니다. 오클라호마와 아이오와에서 최소 5명이 목숨을 잃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토네이도들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의 주택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지붕과 외벽이 뜯겨나가고 앙상한 골조만 남긴 모습이었습니다. 세워둔 자동차의 상당수는 토네이도에 찢기고 야구공만한 우박에 찌그러져 사고 차량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잔해 더미들을 피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피해 지역 주민들은 모든 게 파괴된 모습에 망연자실해하고 있었습니다. 네브라스카 오마하의 애플리 공항에서는 소형 비행기들이 박살난 채 잔해들을 쏟아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토네이도가 강타한 지역에선 가스 누출과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국립기상센터는 이번에 초강력 토네이도의 공포를 겪은 주민들은 중서부에 4,7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허틀랜드로 불리는 미국의 중심부에서 살인 토네이도 공포를 겪은 데 이어 남부 지역에서는 해수면이 급격히 올라가는 바람에 전례 없는 대홍수로 기후재앙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알래바마, 미시시피, 루지애나 등 남부 지역은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으로 도시 전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다는 기후재앙 적색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9일 걸프만 등의 해수면 수위가 2010년 이래 무려 6.72인치가 급상승해 있다면서 대홍수를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해수면 수위는 해마다 0.48인치씩 높아졌는데 그 이전 상승보다 근 5배 빨라지면서 상당수 지역들이 물속에 잠기는 대홍수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전 세계를 덮친 이상 기후로 인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리고 특정 지역은 가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보험사들은 파산 위기에 직면했고 동시에 보험 가입자들은 치솟는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미국의 주택보험료는 평균 23%가 올랐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9일 밝혔습니다. 보험사들이 주택보험료를 올리는 이유는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허리케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루이지애나주는 주택보험료가 63%나 폭증했습니다.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플로리다는 주택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험사 AAA는 플로리다주에서 자동차와 주택보험을 추가 갱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CBS는 플로리다주 주택 소유자들이 전국 평균 3배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테이트팜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신규 주택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인플레이션을 앞지르는 건설 비용 증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재난 빈도, 재보험료 인상 등을 꼽았습니다. 주택보험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면서 주택보험 가입률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보험정보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소유주 중 주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12%나 됐습니다. 미국 보험사 올스테이트는 지난해 12월 뉴저지주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17% 인상했습니다. 뉴욕주도 자동차 보험료 15% 인상안을 허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거세지는 폭풍과 가뭄으로 인한 산불로 보험사들이 역사상 최악의 해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 기록적인 손실을 본 탓에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급격히 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험중개사 에이온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세계의 경제적 손실은 3,8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가 감당해야 할 손해액은 연평균 5%에서 7%씩 늘어나는 추세라며 2022년 글로벌 보험업계 손해액은 지난 10년간 평균치보다 42달러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머스 인슈어런스 그룹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 및 보험금 청구액 증가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스테이트의 톰 윌슨 최고 경영자는 미국 전역이 점점 더 혹독해지는 날씨의 위험에 놓여 있다라며 이로부터 안전한 지역도 없으며 영향을 받지 않을 지역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셜연금 수령을 늦게 시작할수록 연금 액수가 커지고 70세까지 기다리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양쪽 중 높은 액수의 배우자 연금을 선택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소셜연금 배우자법이 바뀌어 소셜연금이 높은 배우자 연금의 50%만 상대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안혜린 기자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70세가 되는 1954년생 이전 사람들을 제외하고 소셜연금 배우자법이 바뀌어 소셜연금이 높은 배우자 연금의 50%만 상대 배우자는 수령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는 은퇴연금이 상대 배우자 퇴직급여의 50%로 상한선이 설정되었기에 70세까지 기다렸다 하더라도 최대 연금은 수급자의 만기 급여 금액의 50%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 시 남겨진 배우자는 만기 은퇴 연령이 되었을 때 사망한 배우자의 만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셜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배우자가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생존한 배우자는 만기 은퇴 연금의 최소 71.5%까지 받을 수 있으며 62세인 본인 조기 소셜연금을 받을 때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망인이 장애를 겪고 있고 나이가 50에서 59세라면 71.5%를, 1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미망인은 소셜연금의 75%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생존 배우자가 60세 이전에 다른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 혜택이 없어지지만 60세 이후에 결혼을 하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60세 이전에 다른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가 다시 미망인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 경우에는 62세가 되어야 하고 최소한 10년 이상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생존 배우자가 자신이 일한 크레딧으로 소셜연금을 받게 되면 유족급여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생존 배우자는 62세가 됐을 때 자신이 받는 소셜연금이 사망한 배우자 연금보다 많게 되면 자기 소셜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67세가 됐을 때도 자신이 받는 소셜연금이 많을 때 자신의 소셜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셜연금을 신청하려면 소셜연금을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약 4개월 전에 www.ssa.gov/benefit/forms에서 하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는 소셜연금과 다른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전화 또는 사회보장국 사무실 방문을 통해 신속하게 유족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사회보장번호,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의 서류를 사회보장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모기지 이자율이 다시 7%를 넘었어도 집값은 석 달 연속 상승하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의 주택가격은 1월에 6.4% 오른 데 이어 2월에도 6% 상승했으며 워싱턴 DC 지역은 전달보다 1.1%, 전년보다는 7.1%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선 모기지 이자율이 7%대로 다시 올라갔음에도 집값은 최고치를 매달 기록하는 악순환을 멈추지 않고 있어 봄철 해빙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4월 18일에 이미 7%를 다시 넘어서며 7.1%를 기록한 데 이어 4월 25일에는 7.17%로 더 오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내 주택가격은 석 달 연속 올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P 코오로지 케이스 실러가 30일 발표한 2월의 미국 주택가격은 전달보다 0.6%, 전년보다는 6.4% 올랐습니다. 1월에도 전년에 비해 6% 오른 데 이어 2월에는 인상폭이 더 커진 것입니다. 10대 대도시들은 전년보다 1%, 전년보다는 8% 상승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20대 대도시들은 전달보다 0.9%, 전년보다 7.3% 오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대 도시들 가운데 워싱턴 DC는 전달보다 1.1%나 오르면서 전년보다 7.1%나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 중에서는 샌디에고가 전달보다 1.7%, 전년보다는 무려 11.4%나 급등해 가장 많이 오른 도시로 꼽혔습니다. 이어 전년에 비해 시카고와 디트로이트가 각 8.9% 상승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도 전년에 비해 8.7%나 집값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스턴은 전년에 비해 8%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애미도 전달보다는 0.1% 오르는 데 그쳤으나 전년에 비하면 여전히 8%나 오른 수준입니다. 워싱턴 DC와 함께 서부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이 똑같이 전년보다 7.1%씩 올랐습니다. 이어 애틀란타는 전년보다 6.4%, 샌프란시스코는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7%를 다시 넘었는데도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봄철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미국민들의 발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기원 체육대회 문화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족구와 축구 경기를 통해 서로 하나 되며 오랜만에 만난 동포들과 회포를 불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체육대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향 언니들을 보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겸사겸사 와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일단 행복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대회가 앞으로도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벽부터 내린 보슬비에도 행사에 모인 북한 이탈 주민들은 오랜만에 만난 동포들의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주최한 제1회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기원 체육대회와 문화행사가 뜨거운 환호 속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화통일의 길을 향해 함께하는 통일 동반자로서 체육대회를 통해서 승부보다는 정을 나누고 문화행사를 즐기며 서로 간의 화합에 정될 수 있는 아름답고 뜻있는 축제 한마디 되길 바라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오랜만에 만나 손을 꼭 붙잡고 대화하기도 흥겨운 음악에 얼싸안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문화행사로는 북난타 공연, 태권도 시범 등이 있었으며 체육대회는 족구, 축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약 1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육대회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하는 운동에 옛날 같은 실력이 나오지 않아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몸이 풀린 듯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경기 내내 꽹과리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손수 만든 피켓 도구를 들고 신나게 응원했습니다. 하나로 또 뭉쳐서 한 민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민주평통에 또 이런 시간으로서 우리 통일되는 그런 날을 하루하루 앞당길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에 참가자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해 자유로운 생각을 나누며 조국과 떨어진 미국에서도 평화 통일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전에서 최대 취약점으로 떠올라 있는 이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민주당으로는 전례 없는 새 이민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 이민 정책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며 시민권자 가족들까지 두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워크 퍼밋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규모 추방과 국경 폐쇄 등 초강경 정책을 병행하는 내용이 중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에게 최대 버팀목이었던 이민자들 이민 정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최대 취약점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2년 연속으로 국경에서 붙잡힌 외국인들이 2022년 238만 명에 이어 2023년 247만 명으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가 뉴욕시와 워싱턴 DC, 시카고, 덴버 등 민주당 아성으로 마구 보내져 해당 지역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민 위기를 조속히 해소하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일반 유권자들은 물론 이민자 표심까지 대거 상실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강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으로서는 전례 없는 일부 관대한 조치와 초강경 국경 정책을 병행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마련해 올여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민자 혼합가족들에 대해서는 일시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패롤 정책을 단행하고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워크퍼밋을 제공할 대상으로는 1,050만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65%나 차지하고 있는 10년 이상 장기 체류자들 중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나 미국서 출생한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입니다.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한인 등은 미국 비자를 갖고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들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받을 수 있지만은 국경을 넘은 중남미 출신들은 이민 서류 자체가 없어 그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5년 내지 10년이 지난 서류미비 배우자들만 해도 70만 명 내지 110만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장에서 일하는 서류미비 이민 노동자들 100만 명에게도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15일 재선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소년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해 연인원으로 80만 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다카 정책에 이은 승부수가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류미 비자 구제 조치만 실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출신으로는 본 적이 없고 오히려 라이벌 트럼프 못지않은 초강경 국경정책, 추방정책을 병행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서 특정 한도를 설정해놓고 그보다 많은 이민 행렬이 몰리면 즉각 국경 폐쇄에 돌입하는 방안을 이미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바마 바이든 때와 같이 한 해에 100만 명 이상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매스 디포테이션도 단행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신 설문조사 결과 민주당원들마저도 이민위기 해소를 촉구하며 응답자 중에 가장 많은 42%나 대규모 추방을 찬성했으며 38%는 일부 국가 출신 입국 금지, 35%는 남북 국경 폐쇄, 심지어 30%는 미국 출생 자동 시민권 부여 중단을 지지하는 등 크게 달라진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